뒤꿈치와 일직선이 되는 만큼, 그리고 앉았을 때 발끝으로 무게가 실리거나 아니면 발끝이 들썩이면서 뒤꿈치에 무게가 있지 않도록 발바닥을 전체 무게를 고르게 해놓으시고, 올라오실 때는 여기 엉덩이 밑에 근육으로 엉덩이부터 들고 그 상태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온다 했을 때 허벅지를 앞뒤를 다 쓰실 수 있게 돼요. 자, 다리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엄지발가락 바깥쪽으로 약간 틀어서 아랫배에 힘주시고, 손 기도하는 손으로 모아서 팔꿈치로 무릎 위 허벅지를 찌그러 내려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옆모습이 딱 허리가 펴져서 발바닥이 고르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먼저 살짝 들면서 그대로 수직 상승. 다리를 충분히 벌리면서 다리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다. 그대로 위로 올라온다. 했을 때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기우팅하지 않고 그대로 앉았다가 위로 올라오시면서. 그래서 가슴 앞에 손을 모아서 이 팔꿈치가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를 터치할 정도로 하면 풀 스쿼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허리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셔서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쓰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고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느낌은요, 허벅지 위에가 많이 불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잘못 쓰는 건 아니시고요. 먼저 많이 개입한 부분이 아프실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엉덩이 근육을 쓰는 게 느껴지실 건데, 보통 30번, 못해도 20번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번 간단하게 터치해드립니다. 기억할 거, 다리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엄지발가락 살짝 벌려주시고, 손 모아서 배에 힘주시고, 그대로 앉았을 때 허벅지에 터치, 이때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기우뚱하지 않도록 그대로 위로 수직 상승. 그대로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이런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자, 저는 벌써 땀이 나네요. 앉았다 일어났다 신용만 해도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를 쓰기 때문에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순환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빨리 숨이 차고 체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플랭크 해주실 건데요. 엎드리신 상태에서 플랭크는 이제 많은 영상에도 유튜브에도 많으신데요. 다리는 골반 넓이, 뒤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팔꿈치는 어깨에서 일직선으로, 손은 꽉쥐 모아서 바닥을 밀어주시고요. 이때 허리 커브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허리 커브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싹 엉덩이를 꽉 조여서 허리를 판판하게 해주시고, 배꼽을 등 쪽으로 계속 밀어주면서 약간 둔탁한 곡선이 될 정도로 허리를 판판하게, 시선은 앞에 보시거나 떨구지 마시고 딱 바닥을 보시면서 정수리가 앞을 향하도록 해서 잘 보이세요? 지금 저만 엄청 힘들어. 저만 지금 말하면서 매운맛이고요. 저 너무 복근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꼬리뼈를 배꼽 쪽으로 말아 넣으면서 어깨를 쭉 펴시는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복근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으면요. 점점 이렇게 빠져요. 그럼 내가 엎드려 뻗쳐를 하는 건지 복근을 쓰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얘를 말아 넣으면서 꼬리뼈를 배꼽 쪽으로, 견갑골도 쭉 펴서 누워있는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배를 계속 등 쪽으로 밀면서 복근이 부들부들 떨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마지막 버피 테스트 어떻게 할 거냐면요. 깨구리 자세로 앉으시고 다리를 한 발 뻗었을 때 복부가 허리랑 일직선 이렇게 솟지 않도록 복근을 쓰면서 다시 한 발, 두 발이 완전하게 왔을 때 개구리처럼 다시 스쿼트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로 내려가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다시 개구리처럼 올라와서. 이거를 10번 하실 건데요. 발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다가 또 오른발부터 출발하고 싶으면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이렇게 하셔서 10번. 여기 버피 테스트에서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딱딱 잡아놓고 하시는 거. 허리가, 엉덩이가 이렇게 솟지 않게 엉덩이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해서 허리와 복근을 버티면서 스쿼트로 깨구리로 올라오는 거. 와, 저만 지금 버닝이 엄청 되고 있는데. 자, 일어나셨나요? 눈팅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집이신 분들은 솔직히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음악 틀고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쿼트는 20개, 플랭크는 30초, 버피는 10개. 예, 저는 음악을 한번 틀면 소리가 제게 조금 잠기기 때문에 저는 카운팅만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다리 벌리고, 기도하시고, 배에 힘줘서 내려가세요. 둘, 셋, 넷, 마시고, 마시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제자리로 숨 좀 돌리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자, 플랭크 준비하시고. 자, 발끝 찍어서 일단 받아. 엉덩이 조여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밀어서. 자, 20분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 조여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5초 더. 다섯, 내려오시고요. 발끝 닦고 배 풀어서 가슴 배 손가락 코브라 자세로 배 늘려주세요. 엉덩이 뒤로 빼서 만세. 자, 얼굴 옆에 손 펴서 일어나시고. 자, 이제 버피 될 거예요, 10번. 음악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자, 10번 갈 거예요. 깨구리로 다리. 음악을 틀어놓고 하면 좋은 게요. 약간의 박자를 맞추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일어나 주시고. 네. 왜 멈추세요? 다섯,
여섯, 일곱, 세 개만 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와, 음악 꺼주세요. 같이 따라하신 분들 계시죠? 숨 차시죠? 엄청나죠? 네. 심박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때 체지방을 확 끌어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빼독으로 더 군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씩 더 강도를 높여가는 운동을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쫙 보고 있었는데 영민님, 뭐 성한님, 정현님, 혜미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보는 것만으로 땀이 나네요. 자, 오늘 엄청 파워풀하죠? 뭔가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에너지 받으셨나요? 그 반대인가요? 우리가 하는 빼독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오늘 배운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시면서 식단 80, 운동 20, 완벽한 100점 만점 몸매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땀 좀 훔치시고 바로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시간은 매주 우리에게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주는 시간이죠. 빼독을 하는 우리도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오늘은 우리랑 늘 함께하는 식재료죠. 고구마를 이용한 스페셜하지만 아주 심플한 레시피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빼독 레시피 시선 고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소파십니다. 이번 시간엔 다이어트 할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구마빵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재료는 고구마 200g이랑 계란 2개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고구마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가 100g 정도가 돼요. 폭신하고 담백한 맛을 원하시면 밤 고구마를, 촉촉하고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호박 고구마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빵 만드는 방법은 먼저 고구마를 익히셔야 되는데요. 물에 삶는 것도 좋지만 찌는 방식이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고구마가 익는 동안 계란을 볼에 깨주시고요.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해주세요. 흰자는 거품기로 휘저어서 거품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볼을 때리듯이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흰자 거품은 빵처럼 폭신폭신한 질감을 만들어주니까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고구마가 익었다면 계란 노른자 2개를 함께 넣어서 국자나 포크로 으깨시면 되는데요.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으깬 고구마에 흰자 거품을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흰자 거품이 너무 죽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반죽을 유리 용기에 담아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돌려주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고구마빵 한 덩어리에는 당질이 76g, 식이섬유가 7g, 단백질이 14g 들어있으니까요. 목표 섭취량에 따라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돼요. 가공 버터나 설탕,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다이어트 하실 때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든든하게 아침 먹었는데도 네, 저는 아침을 먹었는데도 침이 보이네요. 폭폭하게 또는 촉촉하게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제거식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만들어 보시고 각반 소통방에 인증샷을 좀 남겨주세요. 위드 헬시에서는 빼독 성실상이 있는 거 아시죠?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들한테는 가산점을 아주 후하게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 오늘의 메인 강의 시간인데요. 아까 우리 운동을 책임져 주신 린다 킴 언니랑 매우 닮으신 분이죠? 같은 분이신가요? 운동 마무리하시고 후다닥 달려오고 계시겠네요. 정말 이제는 제발 날씬해지고 싶은 우리들의 그런 숨은 고민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해결해줄 내용들을 준비하셨어요.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보고 운동을 했지만 왜 그리 빠지지 않는지, 왜 또 다시 요요가 오는지,
나는 물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찌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날씬해지고 싶다면 하던 일도 조금 잠시 멈추시고 가던 길도 잠시만 멈추셔서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들의 워너비 날씬이 김지연 수석님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 화면 공유할 수 있게 위드 김지연 컴으로 네, 잡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숨이 차네요. 네, 전체 보기 해주세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잠시만 제가 소리 한 번만 더 조정하고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려서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운동 언니 린다 킴이 아닌 운동하는 뷰티 사업가 김지연 수석으로 여러분께 네, 유익한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씬해지고 싶으신가요? 네, 되게 홈쇼핑하는 것 같네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빼도복을 왜 시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빼독을 하는 데 있어서 90일 동안 꼭 이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건강하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네, 넘어갔죠. 네, 먼저는 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네, 저도 빼독을 해서 날씬해진 사람입니다. 네, 저는 운동 강사, 요가 강사를 13년 이상 하면서 혼자 스스로 운동할 줄 알았고, 식단도 이미 아침은 계란과 사과로 3년 이상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이제 댄스팀도 하면서 계속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늘 몸매 관리를 했어야 했고, 특별히 20대 때는 몸매 관리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대로 넘어가니까 야금야금 살은 찌는데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PT를 받게 돼요. 운동을 스스로 할 줄 알고 식단도 스스로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1대1 관리를 받아야 내가 살을 잘 빼겠다 싶어서 300을 들여서 6개월 동안 주 8회 운동을 하면서 모든 식단을 PT쌤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점을 비교해보니 3kg밖에 안 빠졌어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PT쌤한테 따졌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고 얼마나 적게 먹으면 빨리 뺄 수 있냐. 할 수 있으면 알려달라. 내가 그렇게 다 지키겠다.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되게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한 동생도 운동 강사인데 오랜만에 여름 휴가를 같이 가려고 만났는데 싹 빼서 나온 거예요. 운동 강사들은 알아요. 어느 선을 못 넘는 그 몸무게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더 여리여리해지고 싶은데 안 빠지는 몸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 친구는 아토피도 있었는데 피부도 싹 깨끗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냐? 당장 얘기해라. 했더니 빼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도 그거 할게. 해서 저는요 진짜 90일 동안 반칙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진짜 시험하려고 이게 진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하고서 90일 동안 정말 잘 살았어요. 잘 지키고 살았어요. 정말 저도 이런 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기 때 제가 전국에서 1000명이 참여한 곳에서 10인에 선정이 돼서 홍보대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건강하게 살 뺀 케이스로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몸무게를 보시면 4kg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종 몸무게는 많이 빠진 게 아닌데 그 밑에 체지방이 6kg가 빠졌고요. 저같이 운동을 매일 했던 근육량이 일반 여성보다 많은 저였어도 TR90에 있는 좋은 단백질로 인해서 2kg가 득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8% 정도가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뉴스킨 사업가가 됐어요. 저는 왜 이거를 당당하게 빼독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이제 이걸 사업으로 했냐면요. 저 같은 운동 강사도 6kg를 빼는데 일반인들은 더 잘 된다. 내가 했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식사도 일반식으로 자유롭게 했던 분들은 이걸 통해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로 운동하는 뷰티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운동했던 저도 결국에는 식단을 제대로 지켰을 때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독을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들어오셨으면 제가 한번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사전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이른다. 자, 다이어트라는 명사의 뜻풀이에 운동이란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왜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살 뺄 거야 라고 하면 운동부터 떠올리는 걸까요? 내가 뭘 먹고 살이 쪘는지, 무슨 음식을 조절해야 정말 잘 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지지 하면서 나는 그런 약 같은 거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약간 지는 느낌으로 나는 정석으로 운동을 해서 뺄 거야 라고 하지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을 빠진다는 건 맞아요. 맞는 공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서 호르몬의 불균형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몸의 체질에 따라서 이 공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현대인이라면 10명 중에 정말 8, 9명은 늘 다이어트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금연에 성공한 사람만큼 드문 걸까요? 제대로 된 기간과 제대로 된 방법을 못 지켰기 때문이고 롱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혼자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방법과 제대로 된 기간에 제대로 된 관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빼독을 하면서는요, 이 위드 헬시 방에서 반드시 성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이 한두 달 정도 노력하면요, 이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적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안 빠지지?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 아시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왜 살이 안 빠져?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는 공들이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는 그리 공들이지 않았어요. 1년, 지금 벌써 코로나 기간이 3년이 됐죠. 그럼 3년 동안 쪄온 살을 3년 동안 빼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3년 동안 찐 살을 3개월 동안 빼려는 건 충분히 공들이지 않은 기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빼독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공을 들이시고요. 그 이후에도 또 하시고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빼독을 하게 된 이유, 빼독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떠오른 거, 나 진짜 몸무게 10kg 빼고 싶어요. 20kg 빼고 싶어요. 그럼 반문하고 싶어요. 그 20kg가 줄어들었던 그 몸무게가 몇 살 때세요? 보통 20대 초반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체중을 20대 초반처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 빼고 싶다는 말은 그 몸무게, 숫자를 줄이고 싶다는 10살 때요. 숫자를 줄이고 싶다는 뜻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숫자, 체중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다이어트 하고 싶어, 살 빼고 싶어 라는 뜻은 내 몸이 그때처럼 그런 얇기, 그런 등치, 그렇게 좀 날씬해지고 싶다는 눈바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날씬해지고 싶은 거예요. 배도 들어가고 허벅지도 좀 줄어들고 팔뚝도 좀 줄어들고 날씬해지고 싶다는 뜻인데 날씬해지려면 체지방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붙여서 탄탄하고 탄력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올리면요. 세 번째로는요. 결국에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해요. 즉 건강한 몸이 됐다는 뜻이에요. 습관이 들었다는 뜻이고요. 스스로 그렇게 먹을 줄 안다는 뜻이고요. 그 근육량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빼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고요. 건강한 삶, 건강한 습관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빼독이라는 90일의 기간에 힘을 빌리는 거고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컨설턴트님들이 같이 계시는 위드 헬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빼독을 왜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이제 정립이 되셨죠? 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제가 좀 속 시원히 4가지로 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나이살입니다. 아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살 빠지는 단계는 10대이거나 20대 중반 이하의 사람들만 해당이 될 거예요.
모든 몸의 효율이나 호르몬의 밸런스가 정상인 사람.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나이살이라는 것과 함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모든 효율이 이 공식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집중해야 될 문제는요. 혈액순환이 좋은 사람은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대로 살이 빠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 체크 해보셨을 때 우리의 혈액이 괜찮던가요? 끈적끈적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뭔가 막 많이 막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제가 시켜드린 운동을 하잖아요? 너무 숨차죠? 근데 걔네들이 혈액순환을 팽글팽글 하면서 지방을 싹싹싹 태워야 되는데 그 혈액순환이 안 받쳐주니까 운동으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살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행 개선을 위해 이렇게 이제 빼독을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혈액을 더럽히는 원인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장누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장누수 안 좋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이라면요. 경중을 떠나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대부분 장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누수는요. 뭐 어디 구멍이 나야 줄줄 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장에는 점막이라는 게 얇게 있죠. 그 장을 감싸고 있는 혈액들이 바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장의 얇기가 얇아지고요. 융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게 느슨해지면요. 거기에 지나가고 있는 음식물의 독소나 대변의 독소가 혈관으로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장누수예요. 그러니까 장누수는요. 정말 경중이 있겠지만 누구든지 조금씩은 있고 그렇게 흘러 들어간 것들이 혈액순환을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빼독의 식단을 하면서 생식도 그렇게 많이 하게 되고, 안 먹던 채소도 그렇게 많이 먹게 되죠. 거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변비였던 분들도 빼독을 하면서 변비가 해결됐다는 분들도 있고, 맨날 쫙쫙 싸는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빼독을 하면서 건강한 변을 보게 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장이 건강해지면서요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토피도 좋아지고 대사질환이나 여러 가지들 풍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미세한 틈을 막았을 때 건강은 빠르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조해주도 부족하지 않은 건요 운동이에요. 저는 정말 결국엔 운동이다라는 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 80점이고 식단이 80%고 운동이 20%라고 해서 그 20%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건 식단이 맞지만 여러분들이 80점 만점의 식단을 잘 지키신다면 운동은 정말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점이면 괜찮죠, 점수.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도 할 거고 약속도 생길 거고 그 80점 만점을 제대로 맞을 수 없다면 20점이 도와줘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근육이 받쳐줘야만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근육도요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요. 운동이 우리 삶에 건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많은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삶,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90일 동안 이 빼독을 통해서 진짜 날씬해졌고요. 이 어떤 낑겨 있는 그런 부유방이나 붓기나 막 그런 것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정말 좋아졌어요. 생리통이 1도 없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붓고 호르몬 주기 때문에 트러블도 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전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0일을 정말 반칙 없이 1도 없이 지켜보고 나니 건강해지고 나니까 야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쾌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90일 동안 집중해야 될 건요 건강한 삶이에요. 날씬한 삶은 즉 건강한 삶이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건강하지 않는 엄청 방탕한 삶을 사는데 날씬한 사람이 있던가요? 맞죠? 이영애가 늘 그렇게 뭘 먹고 하는데 그렇게 날씬할까요? 맞죠? 90일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의 몸의 작은 변화라도 조금 더 어제보다 건강해졌나? 어제보다 좀 더 쾌적해졌나? 라는 그런 작은 신호들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재미있게 내가 변했어. 나 좋아졌어.
라는 마음으로 정말 건강에 신경 쓰면서 그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지는 90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90일 동안 반칙 없이 공들인 지연쌤. 너무 멋있어요. 해시에서 안내해드리는 식단은 우리가 하는 빼도 우리가 먹는 티알라인티의 에이지락 성분이 우리를 젊게 해주는 그런 에이지락 성분이 200% 시너지를 올려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체중, 숫자가 아니라 눈바디, 사이즈에 집중해 주시고, 결국 건강해지면 날씬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라는 거. 건강해지기 위해서 빼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빼독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 중이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 받으셨어요. 진짜 행운하십니다. 박수 드릴게요.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지영수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빼독 선배를 모시고 그들의 솔직 담백한 찐 스토리를 들어보는 쇼터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 쇼터브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노후의 삶, 그 현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픈한 5반을 맡고 계시죠? 이윤희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고 풀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반 컨셉을 맡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 전문 요양원, 그리고 노인 전문 주간보호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아프신 분들을 돌보는 일을 15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내가 면역력이 좋고 건강할 때에는 정말 아프지 않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픈 분들을 돌보면서 내가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뉴스킨, 파마넥스와 메타 제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빼독과 메타로 건강을 되찾고 지금은 열심히 빼독과 메타를 전달하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윤희쌤, 몸이 아픈 분들을 돌보시면서 15년간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환자분들 외에도 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들의 생활이 많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어떤 경우였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물론 몸이 아프셔서 더 힘드시지만 그 아프신 분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너무 많이 봤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연은 한 노부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고 할아버님께서 의정부에서 최고령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네,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네,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격증을 따시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본인의 생활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렇게 돌보지만 결국은 할아버님의 몸도 점점 아파지셔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 또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할아버님께서도 그때 하시던 말씀이 진짜 나는 이 사람만 아프지 않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지금 이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 텐데 이렇게 치매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 내가 손발이 묶였다. 이제 와서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가족도 건강하게 내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대부분은 아프시면서 돈이 없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노후의 생활은 너무 길고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돌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한 자녀들이거나 결혼을 한 자녀지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점점 웃음을 잃어가세요. 네, 그런 치매 증세나 아프신 분들의 증세를 돌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웃음을 잃어가시고 내 몸도 점점 아파지시고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더군다나 미혼이신 분들은 내가 아픈 분들을 모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결혼에도 지장이 있는 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내가 효를 행하는 건 좋지만 그게 내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또 아프면서 너무 가치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그 생명연장 치료 신청도 안 해주세요. 아, 내가 정신이 있었을 때 신청을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대박.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돈이 아무리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진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병이 네.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나라고 피해갈 수 없는 좀 어쩌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부터 진짜 빼독 열심히 하고 또 빼독을 많이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가족분들한테 빼독과 메타를 전달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전달을 받았던 보호자분들의 결과는 좀 어떠셨나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혈압약, 고혈압, 그리고 당뇨 혹은 우울증에 관련된 정신과 약들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빼독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2세트째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몸이 체중이 줄고 아침에 눈뜨기가 편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약을 줄이신 거예요. 그런 약들을 줄이시면서 내가 건강해지니까 가족의 삶이 질이 바뀌고 또 배우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가족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아픈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힘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이전에 내 자신부터 돌봐야 하고 또 아프신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하고 그것이 빼독과 메타가 해줄 수 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생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소름 끼치네요. 진짜 아프신 분 옆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원인 자체를 해결할 수 있게 솔루션을 안내해드리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은 일이에요. 진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재산이죠. 지금부터라도 진짜 건강을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 진짜 노년은 문제 없습니다. 빼독과 메타의 콜라보라면 우리의 장기들이 너무 젊어져서 100세 그 이상까지도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빼독이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잃은 노년의 삶에 대한 그런 찐 스토리를 나눠주신 이윤희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뭐.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건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일이에요. 모두가 90일을 완주하셔서 젊음과 건강을 모두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시간, 빼독 한 줄입니다. 이번 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뭘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빼독하세요. 빼독을 하다 보면 배가 만삭 수준인 아빠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고 있는 엄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잔병 치레를 달고 사는 딸이 생각나고 심지어 다이어트가 너무 절실한 길 가다가 만난 모르는 사람도 생각이 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 지키시길 바래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에게 전화를 하세요. 사랑의 표현이죠. 나랑 빼독하자. 고백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빼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이죠. 빼독이 속을 프리미엄급으로 좀 케어를 해준다면 갈바닉은 라인 케어를 도와주죠. 내가 원하는 바디 라인으로 조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컴플렉스가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나는 팔뚝살이 너무 고민이야. 뭐 나는 죽어도 옆구리살이 안 빠져. 뭐 울퉁불퉁 셀룰라이트 좀 없애고 반바지 좀 입고 싶어 등등. 그 고민들을 완전히 날려드릴 거예요. 그 비법을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들어오실 거죠? 더 풍성한 빼독 라이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강한 빼독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know what it is? The girls are back. Brave us out.